안녕하세요. 이제 먼저 프린트를 보시면요. 풀어볼게요. 복습 차원에서 1번.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1번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법인이 아니면 누구예요? 개인. 개인들이 주택 임대업, 중개업과 경업할 수 있다. 맞네. 법인은 못하는데, 그러니까 1번, 2번을 비교를 해보시라고 제가 문제를 낸 거예요. 2번은 법인이니까 임대업 못하는 거예요. 법인은. 1번은 개인. 개인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은 틀렸고.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소공을 고용했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해야죠. 고용인을 고용하면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가 10일 이내고. 그렇게. 3번 틀렸고 4번. 소공, 중개보조원 2명이 고용인 모든 행위를 개공행위로 본다. X. 모든 행위가 아니라 뭐였죠? 업무상 행위. 업무상 행위 이렇게 나와야 되고. 5번.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개공이 무과실이래. 개공은 책임이 없나요? 책임 있는 거죠. 부진정 연대로 묶여서 무슨 책임? 무과실 책임. 그래서 개공 물어준 다음에 뭐 하면 된다? 구상권 행사하면 된다.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민사에서는 무과실 책임했던 거. 형사만 무과실이면 벌금 선고를 안 받잖아요. 형사 벌금 선고 받는 것만. 6번은 또 법인이 아니면 누구예요? 개인.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맞네?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어요. 7번.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할 수 있는 법인. 무슨 법인? 특수법인. 지역농협 그런 애들. 중개업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거 하려고 만들었는데 중개업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거. 지역농협 그런 애들. 법인이니까 분사무소를 둘 수 있고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된다. 맞네요. 특수법인은 그래요. 책임자 요건은 예외. 책임자가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돼. 특수법인은. 중개법인은 반드시 공인중개사야 되고. 그 다음 9번. 휴업기간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휴업신고, 폐업신고가 전자문서가 안 됐잖아요. 이거 10대 번 나왔다고 이거.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된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된다. 이렇게. 8번을 안 풀었네요. 9번을 풀었고 8번을 볼게요. 다시. 8번. 3월 초가 휴업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게 맞죠. 3월 초가 동그라미고 하고자 동그라미. 8번은 3월 초가 휴업하고자. 3월 이하는 신고하지 않고 하고자 하니까 사전 신고고 한이 아니라 하고자. 키워드를 잘 봐야 돼요. 초가 그리고 하고자. 3월 초가 휴업하고자. 재개도 하고자. 변경도 하고자. 폐업도 하고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 8번은 맞고 9번은 틀렸고 10번은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 갔어요. 중개사무소가. 중개사무소 관외 이전 적어놔야죠. 사무소 이전이 나오면 중개사무소인지 분사무소인지 봐야 돼. 중개사무소, 분사무소. 그 다음 각각 관내, 관외. 지금 중개사무소라고 나왔죠? 그리고 관외 이전. 그럼 어디 가서 신고해야 돼? 이전, 후에 가서. 맞잖아요. 만약에 분사무소 관외 이전이면 어디 가야 돼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분사무소는 무조건 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지금 중개사무소니까 이전 후에 가서. 10번과 11번을 비교를 해보시라고. 11번은 분사무소잖아요. 관외 이전. 어디 가야 돼? 이전 후가 아니라고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10번은 맞는데 11번은 틀렸죠. 차이점 느낌이 오시나? 오죠. 10번은 중개사무소 관외 이전이니까 이전 후. 11번은 분사무소 관외 이전이니까 어디 가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그래서 10번은 맞는데 11번은 틀렸고. 12번. 법인. 인장 등록은 법인 따로 개인 따로. 법인은 신고한 법인 인장 이렇게 나와야지. 신고한 법인 대표자 인장 X. 사장님 인장이 아니라고요. 대표자 인장이 아니라 신고한 법인 인장. 그렇게. 법인 자체 인감도장.
그럼 이거에 이 법인이 어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된 사무소. 그냥 법인 나오면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라고 나온다고. 그냥 법인인 개공 나오면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는 법인 자체 인감도장. 그렇게요. 12번 틀렸고 13번 인장 변경 등록은 7일. 맞죠? 우리 가는 거지만 빨리빨리 7일. 10일 X 7일. 빨리빨리 7일. 빨리 갔다 와서 찍어야 된다. 14번 자격이 없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공이 누군데요? 부칙상 개공. 개공이잖아요. 부칙상 개공. 89년 이전부터 했던 분들 자격증이 없는데 등록은 돼 있다고 이분이. 그러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용할 수가 없죠. 부동산 중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부칙상 개공. 부칙상 개공이 이렇게 나온 적도 있다고요. 자격이 없는 개인인 개공. 이게 부칙상 개공. 부동산 중개는 사용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사용할 수가 없다. 근데 이제 15번은 등록을 하지 않은 공인중개사니까 그냥 공인중개사예요. 작년 문제죠. 그냥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안 돼. 그냥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안 했잖아요. 지금 일을 못하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 안 되고 부동산 중개 사용 안 돼요. 어디까지만 된다? 공인중개사까지만 된다. 이렇게. 사무소 명칭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별거 아니에요. 두 가지만 주의하면 돼. 부칙상 개공,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그냥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나 부동산 중개는 사용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뒤에 제가 해설을 잘 달아놨으니까 보시면 되겠다. 해설을.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190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돼 있는 거. 190페이지. 중개계약이 두 문제가 나오네요. 중개계약. 먼저 거기 중개계약 일반에서 양가로 1번을 보시면요. 중개계약 당사자가 나오는데 이거 주의해야 돼. 이거 매년 나와 이거. 자, 중개계약 이거 일을 시작하는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단계를 잘 구분해야 돼. 이게 뭐냐면 부동산에 물건 내놓는 거. 그러니까 토지 파는 거 좀 도와줘. 물건 내놓는 거. 중개계약. 그 다음에 이제 중개를 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돼요. 매매나 임대차가 체결된대요. 이거는 일이 끝난 거야. 마무리 단계. 자, 말이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중개계약, 거래계약. 완전 다른 거네. 중개계약은 부동산에 물건 내놓는 거. 거래계약은 매매 임대차가 체결된 거. 시작 단계, 마무리 단계. 자, 소공. 자격증 있는 직원. 이 소공은 여기 시작 단계에 관여가 안 돼요. 마무리 단계는 관여할 수 있어. 중개계약은 당사자가 중개의뢰인과 개공 두 명이거든요. 이 소공이 중개의뢰를 받았대요. 중개의뢰인이 얘한테 중개의뢰를 한 거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가야 돼요. 개공한테. 제가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시작 단계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뭐가 잘 나오냐면 이거 이제 소공이 얘가 중개계약 체결하고 중개계약서 그거 작성할 수 있다. X. 요 시작 단계는 관여가 안 된다. 근데 이제 거래계약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서명 및 날인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계를 구분하자. 중개계약 당사자가 누구다? 양가로 1번 첫 번째 줄 개공과 중개의뢰인 두 명이다. 소공 X라고 적어놔야 돼요. 190페이지 밑에서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첫 번째 줄에 중개계약은 개공과 중개의뢰인 둘 사이 체결되는 계약이다. 소공 X 적어놓고 됐고 나머지는 안 봐도 되고 옆에 맨 밑에 191페이지 맨 밑에 중개계약이 성격이 나와요. 자, 모든 중개계약 성격 똑같아요. 성격 낙성 혹시 민법 시간에 배우셨나요? 불효식 유상
쌍무. 모든 중개계약이 그래.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 중개계약이건 모든 중개계약 성격이 똑같다고요. 한 가지 더, 임의계약. 중개 의뢰를 거절할 수 있어요. 나한테 되게 유리해 보여도 나 싫으면 그냥 말면 돼. 거절해도 돼요. 임의계약. 청약과 승낙이 의사표시로 이루어지고 일정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유상이 제일 중요하죠. 유상. 우리 돈 받을 거잖아요. 유상. 어떤 중개계약이건 유상이에요. 공짜 아니에요. 그리고 쌍무는 뭔데? 의무가 둘 다 있는 거. 중개 의뢰인, 개공 둘 다 의무가 있고 임의계약은 중개 의뢰를 거절할 수 있다. 뭐 때문에? 진상. 아니 진상 피우면 돌려보내야지. 그거 받아주고 있을 거야? 거절할 수 있다. 임의계약. 모든 중개계약 성격이 똑같으니까 저렇게 5가지 적어놓으면 끝.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임의계약. 모든 중개계약이 똑같아요. 질문 드려볼게. 자,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은 한 명에게 맡기는 거예요. 한 명에게. 얘가 전속중개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된대요. 작성을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뭔가 작성을 하니까 불효식이 아니라 요식계약이다. 맞나? X. 그래도 불효식. 모든 중개계약 성격이 똑같다니까요.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중개계약이건 어떤 중개계약이건 불효식,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그리고 임의계약 거절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보시면 앞에는 그냥 넘어가셔도 되겠다. 이제 193페이지에서 맨 밑에 일반 중개계약부터. 자, 공인중개사 법에 중개계약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 얘는 뭐냐면 여러 군데 물건을 내놓는 거예요. 전속 중개계약, 한 명에게 물건 내놓는 거 2가지가 있어. 이 둘 다 일반 중개계약이건 전속 중개계약이건 이쪽으로 와보세요. 어느 단계야? 단계가? 시작 단계 맞췄어. 시작 단계. 중개계약이잖아요. 일을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렇게. 그럼 둘 다 성격은 똑같다.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임의계약. 이제 문제는 이거지 이제. 여러 군데 물건 내놓는 거, 한 명에게 맡기는 거, 어느 게 더 거래가 잘 될까? 이게 문제예요. 보통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여러 군데 물건 내놓는 게 당연히 거래가 더 잘 되겠지. 이런 생각한다고. X. 한 명에게 딱 맡기는 게 거래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책임중개실이요. 한 명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책임지고 해주는 거야. 거래가 더 잘 돼요. 여러 군데 맡기면요. 일반 중개계약 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나한테만 맡긴 게 아니잖아요. 옆집에도 맡겼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일반 중개계약은 그래서 거기 제목 옆에다가 결론을 적어놔야 돼요. 양가로 1번 일반 중개계약이 의 그 옆에 결론이 뭐냐면 개공은 의무가 없다. 이게 결론이야.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이 의무가 없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대요. 나한테만 맡기지 않았잖아. 그래서 거래계약 성사가 지연되는 거예요. 빨리 안 되는 거예요.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 의무가 없다. 일반 중개계약인데 뭐 하이한다. 나오면 다 X. 일반 중개계약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 의무가 없다. 결론을 적어놓고 194페이지 넘겨보면 양가로 2번을 보세요. 이제 양가로 2번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인데 194페이지 양가로 2번에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첫 번째 줄 중개 의뢰인이 누구에게? 개공에게. 화살표 방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요청하는 거지. 야, 우리 이 서식 좀 작성해보자. 요청할 수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개공에게. 문제는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이 서식을 작성을 하이한다. OX? X. 왜? 의무가 없다니까요. 일반 중개계약은 개공 의무가 없다. 요청 들어와도 거절해도 돼요. 작성 안 해도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니까. 의무가 없고. 근데 양가로 3번은 뭐냐면 요청에 응해서 작성을 한 거예요. 그래 그냥 작성해보자. 그러면
박스에 있는 4가지를 꼭 적으란 얘기예요. 거절해도 되는데 작성했으면 전혀 중요하지 않겠죠. 왜?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 작성하는 경우 없단 말이에요. 다 거절해버리지. 우리는 3번만. 박스에서 3번.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한 중개보수. 중개보수를 꼭 적어야 된대요. 일반 중개계약서에. 왜 그러냐면 다시 칠판. 자, 모든 중개계약 성격이 뭐였다고요? 모든 중개계약 성격이 낙성, 불효식, 유상, 쌍무, 임의계약. 그럼 일반 중개계약 성격이 뭐다? 유상. 공짜가 아니네? 그럼 받는 돈이 뭔데요? 중개보수잖아. 적어놔야죠. 공짜가 아닌데. 매매계약서에는 뭐 적어요? 매매대금.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 월세. 일반 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 왜? 유상계약이니까. 공짜가 아니니까. 그래서 모든 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가 기재가 되어야 돼요. 이유는 간단하다. 유상이기 때문에. 유상. 중개보수 기재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건 그렇게만. 그래서 3번에 중개보수만 별표를 칠해놓고 양가로 4번. 양가로 4번.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인데 문제가 나오면 얘가 나와요. 양가로 4번이. 다시 칠판. 자, 표준 서식이 있어요. 같은 말이 있네? 법정 서식. 같은 말이에요. 법으로 정한 서식. 또 같은 말이 있네? 별지 서식. 나중에는 이런 게 굉장히 짜증나. 이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이런 것들이. 같은 말. 일반 중개계약서. 일반 중개계약 체계라고 작성하는 서식이에요. 얘는 있어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있어. 자, 질문 드려볼게. 간단한 거. 일반 중개계약서. 이거 중요한 서식이에요? 아니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안 중요하죠. 왜? 의무가 없다니까? 개공에 의무가 없으니까 이거 안 중요해. 이거 작성하지 않는다고 이거. 다 거절해버린다니까요. 근데 서식이 있어. 작성하지도 않는데. 근데 보세요 이제. 거래계약서. 이게 뭔데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예요.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잖아. 매매계약서 얼마나 중요해? 임대차계약서 얼마나 중요해? 서식이 없어. 없어. 중요한데도 없어. 얘는 쓸데기 없는데 안 중요한데 있고. 다시 칠판. 시작 단계. 일반 중개계약 시작 단계예요. 자, 우리 부동산에 물건 내놔요. 어떻게? 전화로 물건 내놓고 끝이야 그냥. 그죠? 물건 내놓을 때 전화로 물건 내놓고 끝나버린다고. 자, 물건 내놓고서 부동산 가서 뭐 작성하는 거 있나요? 없어. 여기 시작 단계에서는 뭔가 작성하는 게 없다고요. 근데 서식이 있다고. 실제로 작성한 적도 없는데 서식은 있어.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보세요. 우린 뭘 작성하냐면 이제 매매계약 체결됐대요.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러 오래. 그럼 가잖아 이제. 가서 매매계약서 쓰고 임대차 계약서 쓰고 하는 거잖아요. 작성하는 건 이거라고 이거. 거래계약서. 근데 여기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자, 우리 매매계약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매매계약서 보신 적 없어요? 있어. 그게 법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부동산에 매매계약서 서식 잔뜩 쌓였어. 그거 법으로 만든 게 아니야.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야. 없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A4지에 써도 되는 건데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 그냥 대충 만들어 놓은 거지 그냥 그렇게. 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없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 매년 나온다니까요. 얘가.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제발 없다. 없어. 중요한데. 아유 우리가 실제로 작성도 하는데 없어. 거래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는 있고. 거래계약서 없고. 1년 내내 없다 했는데 시험장에서 갑자기 이따로 바뀌어. 아 미치겠어. 제발 없어 제발. 거래계약서는 표준 서식이 없다. 거래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만 있고. 양가로 4번은 일반 중개계약서니까 서식이 있단 말이에요. 옆에 바로 나와 있잖아요. 195페이지. 이게 표준 서식이에요. 그럼 이 제목 위에다가 크게 뭐라고 적어놔야 돼? 사용 의무 없다 적어놔야지. 그냥 쓰잘데기 없이 그냥 있는 거야. 왜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중요한 거래 계약서는 안 만들어 놓고 사용 의무 없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됐고, 197페이지에서 이제 전속 중개 계약이죠. 얘가 보세요. 기출된 거 보세요. 한 번도 안 나온 적 있나요? 없네. 매년 나왔네. 한 문제 이상, 두 문제도 나온 적이 있어요. 얘가. 중요한 거. 매년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우리는 정리하기가 너무 쉬워. 왜?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니까요. 매년 나와, 매년. 자, 이거 한 명에게 물건 맡기는 거. 그렇게. 자,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갑이 집을 팔게 됐어. 빨리 팔아야 된대. 이민을 가게 됐거든요. 빨리 팔아야 돼. 이민. 그럼 이제 여러 군데 물건 맡겨요. 빨리 팔 수 있어요? 아니죠. 전속 중개 계약이 거래가 잘 된다니까. 빨리 팔려면 한 명에게 맡겨라. 한 명에게 전속 중개 계약. 얘는 자기만 믿고 맡긴 중개 의뢰인을 위해서 요 집을 빨리 팔기 위해서 뭔가 해주라고. 자, 어떻게 하면 빨리 팔 수 있을까요? 요 집을 빨리 팔려면, 거래를 빨리 해주려면 광고를 해라 그거예요. 광고를. 광고하면 거래가 잘 될 거 아니에요.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정보망, 인터넷 사이트예요. 또는 일간신문. 둘 중 하나에 정보를 공개하래요. 광고하란 얘기예요. 비공개 요청 들어오면 무조건 비공개. 비공개 요청 시에는 야, 공개하지는 말아줘. 광고만은 하지 마. 그러면 무조건 비공개.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 무조건 비공개. 그럼 질문. 이 표현은 맞는 말일까요?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한다.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한다. 맞는 말 맞췄어요. 맞는 말이에요. 같은 말이야. 원칙은 공개, 비공개 요청 시 비공개. 짬뽕 시키면 비공개 요청이 없는 한 공개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하는 건데 10일이 아니라 7일이네요. 왜 그러냐면 빨리 팔아주기 위해서 빨리빨리 7일. 그리고 또는 이내 미시 아니라 둘 모두 다가 아니라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또는 선택이에요. 선택.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한 번만 공개 사실 알려주면 돼요. 얘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광고까지 했다. 지체 없이 문서 통지 구두 X 문서로 통지하는 거예요. 통지 방법에 제한이 있네. 문서 통지 구두 X 한 번만 공개하면 되고 한 번만 알려주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상황 일이 어떻게 진행됐나 상황이에요. 업무 처리 상황 이거는 궁금하다. 한 명에게 맡겼으니까 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궁금하니까 문서로 통지해라. 업무 처리 상황 문서 통지 구두 X 문서 통지. 질문. 여러분이 출제위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실 거야? 2주일에 1회 이상. 이걸 보고선 어떻게 하면 돼? 문제를 우리가 지금 내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솔직히 아무 생각 없잖아. 어떻게 해요? 숫자 바꾸겠죠. 일주일에 2회 이상 바꾸면 간단하잖아. 그게 아니라고. 2주일에 1회 이상 이렇게 들어가야죠.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웃었잖아 우리가.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요즘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 2주일. 콩날밥 한 거잖아요. 따지냐 했던 분이 있어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폐암으로다가 굉장히 웃겼거든요. 2주일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좀 된 거지. 심영래보다 더 옛날 분이야. 2주일.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그렇게.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었네. 유행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 쳐보니까 이제 잘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오래되셨나 봐요. 이제. 안 나와. 2주일에
1회 이상. 숫자 바꿔치기 대비하고. 이거는 뭐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전속중개계약.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다.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만. 그럼 얘가 아무것도 안 하면 중개 의뢰인은 이걸 못 팔았잖아요. 얘한테 맡겼는데 얘가 그냥 멍 때리고 있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을 못 팔았어요. 손해입어. 어떻게 한다? 손해배상 청구해요. 야, 너 왜 아무것도 안 했냐? 너 때문에 지금 거래 안 됐잖아. 돈 내놔. 손해입었어. 돈 내놔. 그러면 순순히 돈을 안 준다고. 일단 오리발을 내민다고. 너랑 나랑 체결한 건 전속중개계약이 아니었어. 그렇게. 일반 중개계약은 의무가 없는 거니까. 일반 중개계약이었다고 오리발을 내밀까봐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이 있어요. 우리 일반 중개계약서는 서식이 있는데 그냥 쓰잘데기 없는 거잖아. 근데 얘는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은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 의무가 있어요. 중요한 서식이에요. 그리고 이 전속중개계약서를 몇 년간? 3년간 보존해야 돼. 왜 3년이냐면 손해입은 중개 의뢰인이 돈 내놔 청구하는 기간이 3년이에요. 증거되는 서류는 3년간 보존을 해야 돼.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 보존 기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일반 중개계약서는요? 그런 거 없다고. 빵년.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책임기간 3년이니까. 이렇게 5가지 의무인데 제일 중요한 게 광고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 광고해주는 거. 그래서 얘를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다 업무정지인데 얘만 한 단계 세요. 업무정지보다 한 단계 센 거예요. 제재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인데 공개했다. 임등치,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뭐다? 업무정지. 외울 필요 없어. 얘만 나와요. 외우기도 너무 쉬워. 서잖아. 전속중개계약 서 어떻게 할 거야? 정지. 서 정지. 서하면 정지해야지. 서 들어가면 정지. 우린 다 업무정지. 전속중개계약 서 업무정지. 확인설명서 정지. 업무정지. 거래계약 서니까 정지. 서 하면 정지. 3가지. 전속중개계약 서 확인설명서 거래계약 서 하면 정지다. 그렇게 이렇게 5가지 의무가 있다. 이 의무가 매년 나오게 되죠. 매년. 단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네. 매년 나와요. 198페이지 보세요. 198페이지. 당사자 의무가 있고 파란색 2번에 파란색 1번 개공 의무 별표를 칠해놓고 198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198페이지에서 개공 의무가 있죠. 별표를 크게 칠해놓고 자주 보셔야 돼요. 왜? 매년 나오니까. 매년. 양가로 1번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전속중개계약서 표준서식 사용해라. 그리고 3년간 보존하는 것도 뒤에 나오고 양가로 2번 정보공개 의무와 통지 의무 첫 번째 줄 7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양가로 2번 두 번째 줄 또는 및 X 또는 둘 중 하나에 한 번만 그리고 비공개 요청 시에는 무조건 비공개 다만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해선 안 된다. 무조건 비공개. 옆에 양가로 3번 199페이지 업무 처리 상황 통지 2주일에 1회 이상 코미디언 2주일 때문에 1회 이상 웃었다. 2주일에 1회 이상 콩날 팍팍 묻혔냐 따지냐 그분 때문에. 양가로 4번은 옆에 적어놓으세요. 공통. 확인 설명 의무는 공통이에요. 공통.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공통이에요. 설명을 해줄 때 성실해 주는 것. 이 확인 설명 의무는 무상이어도 면제가 안 되거든요. 무상이어도.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 공통. 양가로 5번 전속중개계약 서 보존 의무. 그런 거고. 서니까 정지인 거 그거. 밑에 중개 의뢰인 의무를 볼게요. 중개 의뢰인 의무를 보고선 이제 박스로 올라갈 거예요. 중개 의뢰인 양가로 1번 위약금 지불 의무. 얘는 가로하고 괘씸한 경우. 괘씸하다. 위약금 지불 의무는 199페이지 맨 밑에 199페이지에서 맨 밑에 보면 파란색 2번이 있어요. 맨 밑에 위약금 지불 의무 양가로 1번 괘씸한 경우
아주 괘씸한 경우야 이거. 읽어봐서 느낌이 와야 돼. 야 이거 좀 괘씸한데? 이렇게. 그래서 너게 보면 200페이지 동그라미 1번 박스에서 200페이지 박스 동그라미 1번 보면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혁공인중개사 외의 다른 계공에게 의뢰해서 거래했대요. 자, 전속중개계약은 뭔데요? 나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 이 사람이 지금? 딴 데 의뢰해서 그쪽에서 거래한 거야. 난 뭐 됐어요? 맞췄어. 세댔어. 정답. 나 완전히 세댔어. 전화해야 돼. 세댄 거야. 아니 내가 지금 전속중개계약이어서 유효기간 남아있어서 지금 믿고 맡기고 있었어야지. 딴 데 의뢰해서 홀랑했잖아. 그럼 명칭이 위약금을 주는 거예요. 중개보수를 준다고 돼 있지 않잖아요. 위약금. 중개보수 금액만큼을 위약금으로. 동그라미 2번은 안 틀려요. 내가 한 명 소개했더니 나 빼고 둘이 만나서 직거래했대요. 내가 소개했어요. 나 빼고 둘이 만났대. 지금 동그라미 2번에 그 소개한 전속개혁공인중개사로 한번 빙의를 해보세요. 빙의 뭔지 알죠? 내가 지금 이 전속개혁공인중개사야. 내가 지금 소개했어. 나 빼고 둘이 만났네? 둘이 계약서 썼어요. 그렇게. 야 이거 진짜 너무 괘씸하지. 내가 소개했는데 상대방을 내가 붙였잖아 지금. 근데 중개보수 안 주려고 둘이 그렇게 직거래한 거예요. 걸리면 확 그냥 계약서 찢어버리지 이거. 위약금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은 안 틀려. 내가 전속개혁공인중개사로 이렇게 빙의를 해보면 괘씸한 느낌이 와요. 동그라미 1번은 그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든다고. 황당하게. 나 완전 세대인 건데. 동그라미 1번, 2번은 괘씸한 경우니까 위약금. 양가로 2번은 소요비용 지불 의무는 이거예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어요. 근데 친구가 사겠대. 내 친구가. 그럼 팔면 안 되나? 전속중개계약 체결했으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 내 친구한테 팔면 안 되는 거예요? 돼요. 가능해. 친구가 사겠다면 팔아야지 뭐. 빨리. 급한데. 그럴 수 있어요. 다만 중개보수 50% 범위 안쪽에서 뭐를 줘라? 비용을 주게 돼 있잖아요. 비용. 시험 문제는 뭐라고 나오는데? 중개보수 50%를 지불한다. X. 중개보수 50% 주라고 돼 있지 않잖아요. 뭐 줘라? 비용. 그럼 질문. 비용을 쓴 게 없대요. 얼마 주는 거야? 빵원. 비용이니까.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주면 돼. 중개보수 50% 범위 안쪽에서 비용이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중개보수 100만 원인데 비용을 60만 원 썼대요. 얼마 주면 돼? 중개보수가 100만 원이에요. 비용을 60만 원 쓴 거야. 중개보수 50%잖아요. 50만 원. 이거 넘었네? 60이 아니라 50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중개보수가 100인데 비용을 40만 원 썼어요. 얼마 주는데? 40. 왜? 이거 50만 원인데 50만 원 안쪽이잖아요. 안 넘었잖아. 중개보수 50%를 넘으면 50%까지. 그 안쪽이면 40만 원은 50% 안쪽이니까 40만 원. 중개보수를 주는 게 아니니까 지금. 비용 주는 거니까. 어떤 경우든 비용 쓴 거 없으면 안 주면 되고 빵원. 뭘 주는 거다? 비용.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하면 친구한테 팔아버리면 비용 주는 거다. 비용. 그래서 괘씸한 경우인지 친구한테 판 거 운이 좋은 경우예요. 이거는 친구가 마침 사겠다고 하면 운이 좋은 거잖아. 그런 건지 상황을 잘 보자. 괘씸하면 위약금. 친구가 사겠다고 해서 파는 거 운이 좋은 경우는 비용. 양가로 3번도 적어놔요. 공통. 협조 의무도 공통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보세요. 계공이 뭐 하냐면 확인 설명을 한대요. 중개 의뢰인은 이게 지금 계공이에요. 중개 의뢰인 뭐 해야 돼? 협조해야지. 의뢰인. 이게 짝꿍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공통이면 얘도 공통이지. 확인 설명을 해주면 중개 의뢰인 뭐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막 귀 틀어막고 그러면 되나? 안 되잖아요. 협조하라고. 확인 설명 의무, 협조 의무는 공통. 그래서 양가로 3번도 공통 적어놓고 공통. 그리고
제재는 아까 설명드린 거 얘만 임등치. 요놈만 상대적, 임의적 등록 취소, 임, 등, 취, 임의적 등록 취소 할 수 있다. 다른 건 다 업무 정지인데 얘만 나온다. 전속중개계약, 서니까 정지. 얘는 업무 정지. 제재가. 쉽게 나오죠. 서, 정지인 거. 얘는 중요한 거, 광고해 주는 거 중요한 거. 임등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비공개 요청인데 공개했다. 임등치. 그렇게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비교를 해보고 좀 쉴게요. 얘가 꽤 시간이 걸려. 뭐냐면 198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예요. 198페이지 맨 밑에 있는 거. 공개해야 할 정보. 요거. 자, 이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지금 저 집에 대해서 지금 뭐 한 건데? 요 집에 대해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그러면 광고를 하잖아. 집에 대해서. 요 집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공개를 하면서 광고를 할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해볼게요. 지금 아까 요 집에 대해서 전속중개계약 체결했고 광고할 때 어떤 거를 공개하면서 광고할지 공개해야 할 정보. 잘 나오네? 얘가 독자적으로 나오면 문제가 전속중개계약이 두 문제가 나오는 거야 이제. 예. 이렇게 적어놔야 돼. 권태기의 공조. 일단 적어주세요. 권태기의 도와주자, 공조하자. 권태기의 공조. 권이 뭐냐면 권리관계예요. 요 집에 저당권 설정돼 있대. 그럼 권리관계 공개하고. 상태, 벽면도배의 상태, 수도전기가스 상태. 상태 몇 가지? 두 가지. 상태. 기본적인 사항. 자,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말이 있어요. 부동산 표시. 그리고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그리고 사실관계예요. 뭐냐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 지, 목적,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사항이고 부동산 표시이고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무슨 말이냐면 이 집이 지금 어떤 집인지 특정을 시키래요. 이런 게 나와 있어야 소지, 목적 이런 게 나와 있어야 특정이 가능해요. 집이 굉장히 많으니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걸로 특정시켜라. 기본적인 사항, 표시사항,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 사실관계 같은 말.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은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특정시키고 거래 예정 금액, 거래가 안 됐으니까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조건도 두 가지. 환경 조건은 일조량, 소음, 진동, 눈에 안 보이는 거. 입지 조건은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은 거. 도로, 대중교통. 권태기의 공조. 근데 권리관계에서 권리자, 주소, 성명 이런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예요. 신상 털리잖아요. 인적사항을 공개한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되잖아. 신상 탈탈 털려. 그리고 얘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공법상 제한인 거고 공시지가는 따로 빼서 공개를 하겠다. 다만 공시지가 임대차에서는요. 그닥 궁금하지가 않네. 임대차에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필수적으로 공개하는 건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표현을 잘 보란 얘기예요.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잖아. 그죠? 인적사항은. 근데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표현이 다르잖아 지금. 인적사항은 무조건 비공개. 임대차에서 공시지가는 공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한 거야. 광고하면 누가 봤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든대. 내가 광고한 걸 보더니 야 이거 마음에 드네. 내가 살게. 한 명이 찾아왔어. 그 찾아온 사람에게 설명하는 게 있어요. 확인 설명사항. 이건 뭐다? 내가 광고한 게 마음에 들어서 눈으로 본 다음에 마음에 드니까
사겠다고 찾아온 거야. 찾아온 사람에게 말로 설명하래요. 뭐를? 이거를. 권태기 공조를. 왜? 이 사람은 내가 광고한 내용을 눈으로만 봤지 설명을 못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써 다시 설명해 주래요. 똑같은 거를. 권태기의 공조. 똑같다고. 다만 취 중 술 한잔 먹고 술 많이 먹었대요. 토. 왜? 토하는 거. 공조. 뭐만 다르냐면 얘만 달라. 취중토만. 취, 중, 토. 이 세 가지만 다르니까 이 세 가지가 뭔지만 잘 파악하자. 취득 시 부담해야 될 조세. 중, 중개보수. 토, 토지 이용계. 세 가지. 자, 취중토예요. 지금 왜 취득세를 설명하는 거야? 사겠다는 사람이잖아. 마음에 들어서 사겠다는 사람이잖아. 뭐가 아닌데요? 이전시. 양도소득세가 아니에요. 취득시. 그리고 중개보수, 토지응계. 취중토는 뭐만 된다? 확인설, 명사항만. 확인설, 명사항만. 공개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박스 옆에다가 취중토 X라고 적어놔야 돼. 취중토는 확인설, 명사항만 되지 여기 공개할 정보에 1번부터 7번까지 박스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취, X, 중, X, 토, X. 없어. 근데 이제 공시지가가 문제예요. 공시지가 보세요. 공개를 내가 했네. 하긴 했잖아요. 여기서는 아니에요. 말로 설명은 안 해도 된대. 공시지가는 뭐가 아니다? 확인설, 명상이 아니다. 말로 설명하는 거는. 매매건 임대차건 뭐건. 공개는 했지만 확인설, 명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거야. 확인설, 명상은 아니니까. 취중토는 금방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권태기의 공조, 권태기의 취중토 공조. 공시지가는 외우고 있어야 돼. 확인설, 명상이 아니다. 뭘로? 그림으로. 그림이 있어. 공시지가가 확인설, 명상이 아닌 거예요. 둥그니까 공을 그리자. 축구공처럼. 공이잖아. 시지가, 시옷. 공, 시지가. 뭐가 아니다? 확인설, 명상이 아니다. 밝을 명. 날일자, 달월자가 아니라 밝을 명상이 아니다. X. 외계인처럼. 공, 시지가, 확인설, 명상은 아니다. 그렇게. 그림으로다가. 자, 뒤에 가서 어디 보시냐면 뒤에 가서 218페이지를 보세요. 그림을 거기다 그려놓으면 안 돼. 218페이지 저거 그려놔야 돼. 218페이지 보시면 확인 설명할 사항이 있죠. 확인 설명 사항. 제가 시간적인 순서는 설명드렸어요. 광고를 먼저 했고 광고 보고 찾아오면 광고 내용 말로 설명하고. 자, 그 확인 설명 사항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중에서 취중토를 찾아서 동그라미 별표를 칠해놓자. 취, 중, 토 세 가지. 취가 어디 있어요? 9번. 취득함에 따라 9번. 취득함에 따라 취, 별표. 중은 어디 있어요? 3번에 거래 예정 금액, 중개보수잖아요. 중. 토는 어디 있어요? 바로 밑에 있네. 토지용계, 토. 동그라미 별표. 취, 중, 토 세 가지는 확인설, 명사항만 된다. 그리고 옆에다가 그림 그려놔야지. 공, 시지가,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공시지가. 이 그림 나중에 잘 기억하세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이 그림을 어디다가 써먹는지가 잘 안 돼.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때 대충 그리면 안 되고 저처럼 말로 하면서 공, 시지가, 확인설, 명사항은 아니다. 그렇게 해야지. 둥그니까 공, 시지가, 확인설, 명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공시지가는 말로 하면서 해보자. 말로 하면서.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 되고 그렇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서식을 좀 볼게요. 어느 서식이냐면 아까 전속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에요. 201페이지 보시면 전속중개계약서 이렇게 서식이 있잖아요. 서식이. 얘는 위에다가 적어놔야 돼. 사용의무 있다. 꼭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3번 유효기간, 4번 중개보수도 별표를 칠해주세요. 유효기간, 중개보수. 유효기간 3개월, 3월이에요.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 2월이면 2월, 3월이면 3월. 그 3번의 유효기간, 일반 중개계약도 똑같아. 공통이에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3월. 그러니까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건 2월이면 2월이 되는 거지 2월로 정했을 때도 3개월로 연장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런 말이 없을 때가 3월, 3개월이고. 그리고 4번의 중개보수를 여기다 왜 적어야 되는데 왜? 중개보수를 왜? 도대체 왜? 예? 왜? 유상이잖아. 전속중개계약, 유상. 모든 중개계약서에는 중개보수를 적어야 된다고요. 일반 중개계약서에도 중개보수 기재, 전속중개계약서에도 중개보수 기재, 모든 중개계약서에 중개보수 기재, 유상이니까. 그리고 맨 밑에 계약자를 보세요. 누구라고 돼 있어? 중개의뢰인 갑, 개공, 을, 밑에 소공, X. 소공은 없어. 왜 없다? 관여가 안 되잖아, 소공은. 이게 시작 단계잖아요, 지금. 관여가 안 되니까 이거를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가 서명 또는 날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관여가 안 되니까. 중개 의뢰 받으면 데리고 가야 되는 거야, 개공한테. 그래서 여기에 소공은 서명 또는 날이라는 거 아니다. 작성하는 것도 아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중개계약은 중개 의뢰인과 개공 둘이 하는 거고. 근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뭐다? 얘는 사용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게 몇 년간 보존? 3년간 보존.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그렇게 했던 거. 뭐 그런 내용들도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204페이지에서 부동산 거래 점검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